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가 나중에는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이것은 지난 과오, 지난 문제, 지난 과거의 습성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연금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과거의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 제가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좋은 삶을 쌓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처음에는 꿀을 발려져 있는 것으로 입문해도 돼요. 하지만 그 단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이 영상이 그 계기가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의식 정화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진짜 무의식 정화란 무엇인지, 우리가 무의식 정화로서 쓰는 도구들의 잘못된 것들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무의식 정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삶에서 어떤 것들을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설명드리고, 이 무의식 정화를 통해서 과거에 마음의 병을 앓았던 제가 어떻게 그 마음의 병을 극복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지, 그 모든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혹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밟다 보면 무의식 정화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서 호호포노포노, 끌어당김의 법칙, 내려놓음, 명상, 여러 가지로 무의식 정화를 하려고 하실 텐데요.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진짜로 무의식이 정화되는가? 라는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의식 정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무의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사실은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무의식은 우리가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모아놓은 정보들의 총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존을 해야 됐고,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각기 환경이 다른 만큼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관념이나 개념, 그리고 생존을 위한 수단 선택이 고지대에 살고 있는,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과 관념, 개념과 다르겠죠. 그렇게 문화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각각 사람들의 개별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무의식은 두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생존을 위한 보편적인 정보, 그러니까 생리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별적인 특성이 있겠죠.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각기 다른 생존을 위한 전략과 선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개성이라는 것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세분화하게 되면은 두 가지 층 이상으로 될 수가 있겠죠. 보편적인 특성, 그 다음에 문화적인 특성, 지역적인 특성, 그 다음에 성별적인 특성, 시대적인 특성, 거기 안에 개별적인 특성,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것이 무의식입니다. 이것을 다시 쉽게 정리하면 생존을 위한 명령,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각기 다른 환경이 각기 다른 삶을 구현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결과들의 원인이자 다시 또 결과가 됩니다. 한마디로 무의식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데요. 무의식은 생각 전의 생각이자, 나의 생각이자, 감정이자, 행동이자,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총합한 것이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설명한 개념이 이미 동양에는 있는데요. 이 무의식적인 흐름, 어떻게 보면 인과죠. 내가 생존을 위해서 선택을 했던 것들이 결과가 되고, 그것은 다시 원인이 되고, 다시 또 결과를 만들고, 이렇게 삶을 구성한다는 것이잖아요. 이 생존을 위한 마음을 동양 유식학에서는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7식 전에는 8식,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르마입니다. 인과의 정보를 뜻하는데요. 유식학에서는 독특한 시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무의식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죠?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구성하는 전체 자체가 또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 내가 들어있고 그 나의 가장 뿌리가 또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 무의식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우리의 삶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설명한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통찰력이 너무너무 완벽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진화론적으로 봤었을 때도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 정화를 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정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교정한다는 뜻이겠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가 내 안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잘못된 것을 교정해서 잘 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 자체가 무의식 정화다. 그럼 무의식 정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의식 정화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자 필수라는 겁니다. 그럼 방금 말했던 무의식,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것들 중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목적은 이 마이너스를 다시 교정하는 것이 무의식 정화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기제도 강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강한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의 특성들이 나오겠죠. 조금 더 유연한 환경에 있고 안정된 환경이었다라고 하면은 자기 방어 기제가 그만큼 더 약할 것이고 공격성도 그만큼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다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음울하고 그다음 부정적이고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하고 공격성이 강하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강하다라고 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죠.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나를 지켜내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생존의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격적이고 방어적이고 음울하고 다소 냉소적인 것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내 생존의 안정을 위했지만 전체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인과에서 펼쳐지는 그 오류를 교정하는 것이 무의식의 정화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나의 과거의 트라우마를 들여다보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끝나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남한테 끼친 행동이라든지 내가 실질적으로 했던 그런 행동에 대한 교정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시작점이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3분의 1, 반푼이도 안 되는 정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의식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은 나도 모르게 행한 것들 중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찝찝한 것을 하지 않고 옳은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무의식 정화입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무의식은 생각 전의 생각이자 감정이자 행동이자 결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무의식이 정화됐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참지 못했던 어떤 안 좋은 행동, 그러니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인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 이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봐서는 안 돼. 이 시간에 자서는 안 돼.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나도 모르게 홀리듯이 감정을 받아들이고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의 교정이 없다라고 하면 무의식 정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무의식 정화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은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바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면 말 몇 마디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 다음에 뭐 내가 나를 개념적으로 무의식을 정화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15분, 20분 명상을 한다. 무엇이 바뀔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변화를 체감할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의식 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압도적으로 깨끗한 것만이 더러운 것을 품어서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상태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상기가 되어 있어요. 이 상기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기는 뇌가 과부하되어 있다는 것을 뜻해요. 뇌가 과부하되어 있으면 신경이 긴장되고요. 신경이 긴장되면 엔돌핀 분비가 저하됩니다. 그러면서 도파민 분비의 욕구가 늘어나게 돼요.
도파민은 자극을 받았을 때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쾌락을 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단기적 쾌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뇌가 과부하되면은 이것을 내가 어찌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뇌가 과부하되면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요. 전전두엽은 지금 현재 여기를 인식하는, 쉽게 말하는 깨어있음 상태,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게 안 되면 애초에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이미 벌어진 다음에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반성이 되는 거죠. 그래나마 반성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인데, 백날 반성을 해도 다음번에 행동 교정이 없으면요,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이 이미 붙고 불이 번진 다음에 내가 그것을 알아차려 봤자라는 거예요. 반성은 그나마 거기다가 물을 끼얹고 불을 끄는 건데요. 그래도 불에 탄 것들은 잿더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에선 이런 말이 나와요. 가장 하수들은 문제가 일어나고도 어찌할 방도를 모르고, 중수들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고, 그 다음 고수들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한다. 무의식 정화라고 하는 것은 고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려고 하면은 뇌가 정상된 상태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전전두엽의 기능이 올바른 상태여야지만 내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그 당시에 인지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상기가 되면 심장이 긴장돼요. 왜냐? 뇌가 과부하되면 피가 많이 필요해지고요.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럼 심장이 긴장되고, 심장이 긴장되면 감정적으로 불안해지고 결핍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의식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하나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생존하라. 내가 불안하고 결핍되고 조급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나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기적인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찝찝한 것,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안 바뀌는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뇌와 심장이 긴장되면 전체 몸에 퍼져 있는 신경과 혈관이 긴장되면서 전체 근육이 긴장되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결핍됩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힘도 없고요. 내가 잘못된 것을 통제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정화 전혀 안 됐죠. 결국에 무의식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어서 행동이 결과를 만들고, 그것이 내 삶이 돼서 다시 또 무의식의 학습이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선가 끊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의식 정화를 했다고 나는 생각해. 그런데 냉정히 말하면 착각이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으면 이 악순환 루프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즉, 아무리 노력해도 이 거대한 파도를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상기부터 해소를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끊어내줘야 됩니다. 상기가 해소됐다는 말은요, 뇌의 과부하가 풀렸다는 거고 신경이 안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전두엽이 정상화되고요. 지금 현재 여기를 인식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백도화지 같은 상태가 되게 되면 내 자그마한 생각이라든지 감정을 쉽게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뇌 과부하가 줄어들면 그만큼 생각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일단 인지력이 강해져요. 인지가 돼야, 일단 판단이 먼저 돼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결핍은 사라지고 에너지가 올라가거든요. 왜 결핍이 사라지냐? 뇌의 과부하가 안정됐어요. 그럼 심장이 안정되죠. 그럼 감정이 안정됩니다. 감정이 안정됐다는 말은요, 결핍이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결핍이 줄게 되면은 단기적인 쾌락을 쫓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에너지가 충전되죠. 왜냐? 신경과 혈관이 회복되니까 에너지가 회복이 되고, 그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여기의 순간을 살게 되고요. 마이너스가 오게 되면 그것을 더 이상 번지게 하지 않고 플러스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로의 상태에서 마이너스는 더 이상 없고 플러스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의식 정화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가 나중에는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마이너스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플러스로 만든다는 것은, 그럼 이것은 지난 과오, 지난 문제, 지난 과거의 습성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연금술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러운 것을 더럽지 않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이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무의식 정화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과거의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 제가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좋은 삶을 쌓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내 상태가 좋아지면 좋은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것은 좋은 결과로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면 뭐겠어요?
다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방식에 비해서는 조금 더 헤비하죠. 처음에는 꿀을 발려져 있는 것으로 입문해도 돼요. 하지만 그 단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이 영상이 그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지금 이 멘트를 듣고 있지도 못할 겁니다. 왜? 불편해서 벌써 나갔을 테니까요. 왜냐면은 나 명상 10분 15분 하면 무의식 정화가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무의식 정화가 되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일기를 쓰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생겨서 100억 200억을 벌 수 있대.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의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행동 교정이 되면 바뀌지가 않는다. 불편하죠. 이것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것이 성장통이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 마음 절절하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성장통이, 아무리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중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중력은 존재하고요, 내가 아무리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도 지구는 둥굽니다. 그러니까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고 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배우는 법은 제가 시행착오를 겪고 그 다음에 결과로서 증명한 이 방법을 배우는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제가 걸어온 방식,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한 방식, 검증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방식대로 걸어오고 싶다면 고정 댓글 링크에서 배우실 수 있고요. 물론 혼자 가셔도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꼭 무의식 정화에 도달하셔서 가짜 무의식 정화가 아닌 진짜 무의식의 정화로서 본인의 삶이 정화되는 것을 하루하루 느끼고, 그로 인해서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느끼는 삶을 하루하루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